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황석준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어제부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폭염 경보까지 계속 내려지고 있습니다. 장마 끝이라 후텁지근해 불쾌지수도 높습니다. 이런 여름 더위에 관한 속담도 많습니다. 더위 때문에 염소 뿔이 녹는다. 6, 7월 더위에 암소 뿔이 빠진다. 7월 저녁해에 황소 뿔이 녹는다 등의 속담들입니다.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신체의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열경련 등 고온 관련 질병을 부릅니다. 심장병, 뇌졸중 등 혈관질환 발병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럴 때 에너지 소외계층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폭염에 대처할 수 없는 약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냉방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민들, 더위에 적응하기 어려운 노인들, 폭염에도 실외에서 일해야 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기후변화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소득층, 사회적 취약계층, 열악한 지역에 이런 문제들이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관심이 절실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은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연안에는 고수온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한편 지난주 내린 집중호우로 충남의 비닐하우스 740동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장마에 지역에서는 농경지 침수 외에 벼락으로 인한 피해가 유독 많았습니다. 단 나흘 동안 낙뢰가 1년의 절반가량인 6,000회가 집중됐는데 폭염이나 호우처럼 낙뢰도 기상특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28일에는 논산시 양촌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37살 신모 씨가 깻잎에 물을 주기 위해 펌프를 켜다 감전돼 숨졌습니다. 8년째 답보 상태였던 대전 갑천지구 조성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관련 개발 계획안이 시의회 동의를 얻은 데 이어 보상을 두고 넉 달 넘게 이어진 주민농성도 철회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6만 1000여 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공능력 평가에서 계룡건설 산업이 18위, 금성 백조주택이 51위를 차지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교묘히 차에 부딪혀 사고를 내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타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양손에 종이가방을 들고 다니며 자연스럽게 차에 손을 부딪혀 운전자를 속였습니다. 얼마 전 대전 서구가 충청권에서 처음으로 저소득층 고독사 사망자를 위해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공영장례를 도입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첫 공영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계룡중학교 양예빈 선수가 한국 여자 육상 중등부 400m 기록을 29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최선중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장마에 낙뢰 피해가 유독 많았는데 이 반년치 낙뢰가 이번 장마에 한꺼번에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충청권의 장마가 시작된 지난 25일부터 28일 나흘 동안 확인해 보니까 모두 6천여 차례나 벼락이 쳤습니다. 네. 하루에 그러니까 1,500번 이상 벼락이 쳤다는 얘기인데 보통 1년 평균 낙뢰 횟수가 12,000차례니까요. 절반 정도가 집중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피해도 잇따랐는데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있는 한화토탈 공장도 멈춰섰습니다. 이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는 154kV짜리 이 철탑에 벼락이 떨어지면서 정전이 발생한 건데 이 3개 단지로 이루어진 공정 가운데 1개 단지 공정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아산의 한 단독주택에는 변압기가 벼락을 맞으면서 주택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다행히 거주자는 긴급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고요. 이 기상청 관측 장비도 이 낙뢰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산, 태안, 당진 등 자동 기상 관측 장비 7곳이 낙뢰로 멈춰서면서 이 강수량 집계 등 기상 관측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낙뢰가 집중된 건
그만큼 대기 불안정 정도가 심했다는 뜻일 텐데 낙뢰도 예보를 한다면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호우, 폭염 등 기상청의 10가지 특보 대상에서 낙뢰는 빠져 있습니다. 네. 취재진이 이제 기상청에 확인해 보니까 이 낙뢰를 예측하고 예보하는 게 현재 기술로는 쉽지 않다, 이런 대답이 돌아왔는데요. 이 워낙 국지적으로 벼락이 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 사례를 보니까 좀 다릅니다. 이 전국을 18개 지방과 56개 부와 현으로 나눠서 일본은 이 세부적인 낙뢰 경보와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기상청은 현재 낙뢰 관측 결과값, 그러니까 벼락이 친 다음에야 이 결과값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정도인데 이번 장마 계기로요, 이 낙뢰에 대한 사전 경고 시스템 마련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일본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 게 참 이상합니다. 예. 이 낙뢰를 차단하는 장치도 설치해서 큰 피해를 막아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8년째 답보 상태였던 대전 갑천지구 조성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는데 주민들이 농성도 철회했다고요. 네, 이번 주부터요, 이 넉 달 넘게 대전시청을 휘감았던 이 플래카드가 사라졌고요. 시청 앞을 가로막았던 천막 농성장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갑천 호수공원 조성 사업의 보상 문제를 두고 이 대치했던 주민들이 대전시의 중재로 140여일 만에 농성을 철회한 겁니다. 최근에 민관협의체가 호수공원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서 주민들과 보상 갈등도 일단락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예, 이 2021년 완공 예정인 호수공원 조성과 이 일대 아파트 건설도 속도가 붙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큰 관심 속에 이 3블록을 분양한 데 이어서 1블록 사업계획 동의안이 지난주에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1블록에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가 1,1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2023년 입주를 목표로 내년 상반기쯤 분양에 들어가는데요. 이 당초 중대형으로 계획했던 2블록 928세대는 절반 정도를 국민주택으로 변경해서 내년 하반기쯤 분양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대전 갑천지구 조성 사업의 꼬인 실타래가 하나씩 풀리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예, 이 호수공원 얘기가 나온 지 참 오래됐죠. 앞으로 좀 잘 추진이 돼야 되겠습니다. 대전 서구가 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저소득층 고독사 사망자를 위해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공영장례를 도입을 했는데 어제 첫 장례가 이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무연고 홀몸 노인을 위한 공영장례가 어제 대전 대청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지난 8일 지병으로 앓다 숨진 72살 이모 할머님이신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인 이 할머니는 한 명뿐인 혈육과도 오래전 연락이 끊겼고 50여 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거의 평생을 홀로 외롭게 살았지만 마지막으로 떠나는 길만큼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네. 이 대전 보건대 장례 지도학과 학생들이 상주역을 맡아서 빈소 설치부터 염과 발인, 화장까지 고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 할머니의 납골함은 대전시립봉안당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예, 이런 게 바로 공동체죠. 이 평생을 가족과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니 얼마나 쓸쓸한 삶을 사셨을까 참 안타깝군요. 이번에 첫 발을 뗀 공영장례가 독거노인들이 마지막 길만한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우리 지역 육상 유망주 양예빈 선수가 어제 육상 400m에서 여중생 한국 기록을 세웠죠. 네,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 계룡중학교 3학년 양예빈 선수, 육상의 김연아로 불리면서 지난 5월에 수련체전 영상이 큰 화제였습니다. 이 엄청난 격차를 따라잡고 경쟁자들을 훌쩍 따돌리는 모습이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조회수가 500만 회를 넘길 정도로 화제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시 한번 또 화제가 됐는데 이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문체부 장관기 육상대회 여중부 400m 결선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폭발적인 스피드로 2위와의 격차를 5초 이상 벌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는데 기록이 55초 29, 그러니까 29년 동안 여중생 400m 한국 기록을 29년 만에 경신했습니다. 예, 양예빈 선수 거침없이 달리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잘 키우고 보호해야 할 선수입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예, 특별한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 뉴스브리핑 최선중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 임대주택 제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1월과 4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인 이번 매입 임대주택 통합 모집은
입주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까지 지역별 수시 모집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은 10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일본 수출 규제로 피해를 보는 업체를 대상으로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신고는 전국 17개 시도당을 방문하거나 유선전화, 우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다음 달 2일까지 제6기 범도민 정책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온오프라인 정책 제안, 주요 시책 주민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신청은 도 홈페이지 범도민 정책 서포터즈 모집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홈페이지나 이메일, 팩스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부여구는 제36회 회장배 전국 카누 경기대회를 귀안면 반산 저수지에 위치한 백제호 카누 경기장에서 오늘부터 8월 2일까지 개최합니다. 3개 종목의 5개 부문으로 중등부, 고등부, 대학생부, 일반부 남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은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대전과 세종, 공주, 논산에는 폭염경보가, 서산과 태안, 보령을 제외한 충남 모든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전, 세종 35도, 논산과 부여 33도 등 29도에서 3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해바다의 물결은 1.5m에서 2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예, 충남의 에너지 전환 계획을 도민들이 직접 세워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충남 에너지 전환 네트워크는 에너지 전환 포럼을 갖고 시민 참여형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의 방향과 원칙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시민 참여형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 충남 에너지 전환 네트워크 박기남 공동대표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기남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충남 에너지 전환 네트워크, 어떤 단체인지 청취자들을 위해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충남 에너지 전환 네트워크는 충남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리고 그런 단체들과 개인이 에너지 전환을 고민하는 단체와 개인이 함께 만들어진 네트워크입니다. 네. 최근 에너지 전환 네트워크 주최로 제6차 충남 에너지 전환 포럼이 열렸는데, 이 에너지 전환 계획을 도민들이 직접 세워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다면서요. 먼저 그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에너지 전환은 현재 그 한국 사회 에너지는 주로 이제 핵발전과 석탄 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에너지는 안전의 문제와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생산도 소비도 지속 가능한 방식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얘기하는 에너지 전환입니다. 네. 현재 충남의 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전환 정책의 흐름도 궁금하네요. 네, 2017년도에 충남은 이제 도민들과 함께 충남의 이제 에너지 비전을 수립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도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탈석탄 에너지, 그러니까 석탄 화력 발전을 하지 않는 에너지로의 전환을 충남 도민들이 함께 결정을 했고, 그래서 주민 참여형의 충남도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비전을 수립했습니다. 예.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한국 사회가 미세먼지도 아주 심각한데요. 특히 충남은 석탄 화력 발전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조금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충남의 가장 큰 과제는 석탄 화력 발전을 잠정적으로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이런 것들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 예.
이 논의의 핵심은 이런 지역의 에너지 전환 계획을 세울 때 이 네. 도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도 필요하다는 건데 왜 에너지 전환 계획 수립에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너지 계획은 그 지자체, 강력과 기초의 에너지 계획은 5년에 한번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력은. 예. 그러니까 이제, 5년의 장기적인 계획인데, 이 계획들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계획을 세우고, 그것들을 또 이행하는 과정들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거는 참여를 통해서 이게, 계획을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네. 도민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민들이 직접 에너지 계획 수립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공감이나 동의를 쉽게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올해 초에 그 충청남도와 충남도의회가 그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에너지 계획 수립 때 도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규정하기도 했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충남 에너지 조례에는, 도지사가 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때, 네.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립하게 할 때 강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꼭 조례에 그렇게 규정되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충남 에너지 조례상으로도, 도가 에너지 계획을 세울 때 도민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충남 강역의 에너지 계획이기 때문에 네. 충남 지역에 있는 기초 시군들의 에너지 계획도 함께 같이 고민해야 되고 충남 시군의 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때 역시 그 시군의 주민들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조례에 강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대화를 해보니까 그동안 이 에너지는 국가 단위로 이렇게 수급 조달 계획이 네. 세워지고 이루어져 왔는데, 이젠 광역 또 기초 이 지역 단위로 이 계획이 수립되고 전환되고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네요. 네. 예. 네. 예. 그리고 최근 열린 충남 에너지 전환 포럼에서도 관련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번 포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이번 포럼의 주제가 이제,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의, 하나과 과제로, 주민 참여를 통한 에너지 계획 수립인데요. 네. 여기에서도 이제, 그동안 많은 에너지 계획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많은, 계획들을 수립하는데요. 그것들이 주로 이제 연구 용역을 통해서 많이, 진행되는데, 예. 이런 것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그냥 캐비넷에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이것들을 수립한 이후에 그것들을 행정과 시민사회가 같이 함께 공유하고 이행하는 과정이 특히나 지금 중요해서, 수립 과정에 주민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그리고 수립 계획 전에, 그런 공동 워크숍들을 통해서, 계획 수립에 대한 원칙과 과정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주로 이제 나왔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함께 풀어보자는 결론으로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실제로 그 충남도 내 에너지 전환 비전을 수립한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충남도가 2017년도에 에너지 전환 비전을 수립했고, 네. 충남에 있는 당진이 주민 참여를 통한 에너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서천과 공주가 이제 에너지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방식은 이제, 이번처럼 논의된 것처럼 진행되지는 못한 한계가 있는데요. 올해에, 천안, 그리고 홍성, 청양이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고 여기서 이제 이날 포럼에서 이 단체 지자체들이 주민들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들이 함께 공유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당진과 충남이 주민 참여를 통해서 비전과 계획을 수립한 상황입니다. 예. 그 광역에서의 에너지 전환 계획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가 돼 있는데 이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에너지 전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한번 구체적으로 네. 설명을 해줘 보시겠습니까?
네, 강역까지는 에너지 계획은 수립은 이제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기초는 자율적입니다. 그래서 기초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서 수립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뭐 전주 같은 경우가 전북에 있는 전주 같은 경우가 이제 수립하고 이런 건데 충남은 이제 충남도에서 기초가 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함께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예산 계획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에서는 이제 기초에 지자체들이 에너지 계획을 함께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초 에너지 계획이 충남 에너지 전환 비전에 맞춰서 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강역과 기초가 함께하는 에너지 전환을 행정 차원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수립하는 것을 좀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예. 그러면 광역과 기초 사이에 어떤 역할 분담 같은 것도 이루어지게 되나요? 에너지 전환을 하게 될 때 구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논의가, 그래서 그 충남이 이제 전체 충남 강역의 비전이, 에너지 전환 비전이 탈석탄 에너지 전환 비전이고, 그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 기초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긴밀하게 논의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강역과 기초의 예산이라든지 구체적인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함께 계획 안에 담겨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 시민 참여형 지역 에너지 전환 계획 수립 그 방향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한국 사회가 충남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관련된 가짜 정보와 가짜 뉴스들이 아주 많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오해도 많고 이런 것들을 계획 안에 에너지 교육이라든지 에너지 시민 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에너지 계획 속에 포함해서 지속적인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함께 공감대를 넓혀가는 그런 시민 참여형으로 에너지 전환 계획들이 수립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앞으로 시민 참여형 지역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충남 에너지 전환 네트워크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과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신지요? 네, 지금 충남 에너지 전환 네트워크에서는 현재 이제 이번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 방향과 과제가 6차 포럼이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정도 충남도와 행정과 의회와 함께 정기적인 포럼들을 에너지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예. 그리고 이런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들을 한 번의 포럼, 한 번의 토론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워크숍이나 이런 토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에서는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민 참여형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충남 에너지 전환 네트워크 박기남 공동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 브리핑입니다. 대전일보는 규제 허들 지역 중소기업 사면 초과란 제목으로 일본 정부의 수출 제한 3대 품목 중 하나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수년 전 국산화하고도 대량 생산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대전 지역 한 중소기업이 세계 법과 시행령 등의 규제에 손발이 묶인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중도일보는 강원 영호남 일자리 쏟아지는데 충청은 뒷짐만이란 기사에서 영호남과 강원권에선 이미 상생형 일자리 정책을 도입했거나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반면 충청권은 윤곽조차 잡지 못하며 허송세월만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충청투데이는 4차 산업혁명 도시 빛바래는 대전시란 타이틀로 최근 대전은 스타트업 파크 조성 공모와 더불어 한국형 샌드박스로 불리는 규제 자유특구 지정도 무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이재은,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7월 30일 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